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지금 거의 뭐 한 30개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정도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많이 올릴 생각도 없었고 몇 개만 올리려고 그랬는데 점점 계속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 같은데 어쨌든 파면 팔수록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암호화폐 전문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파이코인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 흔히 말하는 뭐 모더레이터 이런 수준도 안 되고요. 다만 저는 파이코인을 접하고 그 개념에 반해서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쉽게 내가 이해한 것을 전달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영상도 이쁘게 못 찍고, 목소리도 좀 낭낭하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니, 실수투성이의 아마추어 유튜버라고라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실수 많이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파이코인 발행량이 1000억 개다라는 소문,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의 뭐 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도대체 파이코인 발행량이 몇 개일까요? 우리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도 이에 대한 답을 좀 안 가지고 있는데, 한번 제가 발행량 소문에 대한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파이코인 발행 개수는 정해져 있나? 몇 개일까가 아니고 정해져 있기는 한 건가? 이거에 대한 퀴즈죠. 1번, 정해져 있는데 밝혀지지 않았다. 2번, 정해지지 않아서 밝혀질 게 없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 같아요? 답이? 저는 답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답도 없는 거를 이렇게 문제로 내서 정말 죄송한데, 그 이유는 테스트넷 상황에서는 아마도 테스트 파일의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을 텐데, 만약 테스트넷 상의 테스트 파일 총 발행량을 그대로 메인넷까지 갖고 가면, 그렇다면 1번이 맞고, 메인넷에서 파일 발행량을 테스트넷과 다르게 설정하면 2번이 맞는 겁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사실은, 그래서 파이 발행 개수는 몰라요. 왜 모릅니까? 왜 모르냐면,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파이 개발팀에서 밝혀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소스 코드도 파이가 아직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소스 코드 다 공개한 거 아니에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깃허브에 메인넷 오픈된 후에 아마 공개될 겁니다. 메인넷 오픈된 후에 공개되면 그때 소스 코드를 보면 총 발행 개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그 이미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고, 또 파이가 모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스텔라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스텔라 루멘을 보면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파이백서에는 파이가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에 기반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테스트넷 상으로 보면 그냥 그 알고리즘만 가져다 쓴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소스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베트남의 어떤 개발자가 오픈한 파이 익스플로러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스텔라 익스플로러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인데, 그때 베트남 개발자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텔라 익스플로러 소스를 구해다가 서버에 설치해서 몇 가지 변수를 조정해서 돌려봤더니 파이테스트넷 거래원장 정보는 물론 노드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블로그에서 제가 확인을 그렇게 해보니까. 그러니 저는 소스에서 스텔라와 파이코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텔라의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 스텔라의 총 발행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저번에 소개해드린 GitHub.com의 스텔라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주소를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스 파일 중에 ledgermanager.cpp라는 파일인데 여기에 보시면 75라인과 80라인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75라인에 레저 매니저, 제네시스, 레저 시퀀스가 몇 번으로 되어 있죠?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텔라라는 암호화폐의 첫 거래로 생성된 거래 연장 블록을 말합니다. 1번 거래를 생성시킨다. 이렇게 지금 소스에 적혀 있죠. 이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제네시스 계정에서 누군가에게 이 스텔라 루멘 이것을 한꺼번에 다 쏜 겁니다. 이게 첫 거래예요. 제네시스라는 창조자가 누군가에게 한꺼번에 코인을 확 뿌리고 자 이걸 너네가 마음껏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스텔라의 이 소스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파이코인은 아마도 니콜라스 박사가 관리하는 회사의 공식 지갑이 있을 거예요. 그 메인넷 오픈되면 그 지갑으로 제네시스 계정에서 발행된 모든 코인을 한꺼번에 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될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해서 거래가 될 때마다 그 밑으로 계속 거래 원장 블록이 체인 형태로 이어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어쨌든 제네시스 레저 시퀀스 첫 번째 거래에서 몇 개를 준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레저 토탈 코인 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몇 개일까요? 이 0이 도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개인데, 이게 그러면 100경인가요? 1000경인가요? 너무 숫자가 커서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발행량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너무 충격적이죠. 1000억 개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경, 1000경 이렇게 나가면 이건 뒤로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되냐면 이거는 마이크로파이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파이코인의 최소 화폐 단위는 1파이가 아니라 1마이크로파이입니다. 소점 밑으로 100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에 대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 브라우저 지갑을 열어보시면 wallet.py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누구나 100개 테스트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소수점으로 몇 개가 있는지 보세요.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까지 있죠? 자, 소수점 밑으로 100만까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파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니콜라스 박사가 올린 건데, 자, 파이의 스몰 리스트,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0.0000001 마이크로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파이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파이는 떼버리고 앞에 것만 얘기하는데 실제 파이의 최소 화폐 단위는 1파이가 아니고
1 마이크로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따지면 나중에 지갑이 나왔을 때 아니 메인넷이 오픈됐을 때 나 몇 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나 몇 마이크로파이 있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100만 분의 1의 마이크로파이를 빼버리고 순수하게 파이코인 개수로만 다시 읽어보면 자, 이 숫자가 앞에서 아까 나온 그 숫자거든요. 여기서 뒤에 7개 앞에 소수점을 찍어 볼게요. 자, 여기다 찍으면 자, 이 앞에 게 총 발행량입니다. 자, 이 숫자는 지워버릴게요. 뒤에 있는 숫자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개입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의 총 발행량이 1000억 개라고 하고 이 스텔라의 소스를 기반한 우리 파이코인도 1000억 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1000억 개도 나중에 니콜라스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냐. 뭐 1000억에서 하다가 뭐 2000억 개, 3000억 개 이렇게 마음대로 또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아까 소스에서 다시 볼게요. 이 소스에서 75번부터 80번까지 선언한 게 뭐냐면 CONST 이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가 VAR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선언을 했어요. 상수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숫자라는 거죠. 이 소스에서 변수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 숫자로 1000억 개를 여기다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스를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소스를 수정해서 다시 발표를 하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어쨌든 스텔라는 1000억 개의 루멘이 초기에 총 발행량으로 정해졌고 이게 파이코인으로 따지면 제네시스 계정에서 니콜라스 박사가 관리하는 파이코인 분배를 위한 계정으로 다시 옮겨질 겁니다. 이 1000억 개가 그래서 니콜라스 박사가 관리하는 파이코인 분배 계정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번 동영상에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어쨌든 저는 분배 방식도 파이 네트워크가 스텔라와 동일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파이는 과연 그렇다면 제네시스 계정에서 과연 몇 개가 할당될 것인가? 그게 바로 파이 코인의 총 발행량이 되는 거죠. 스텔라 예로 들면 1000억 개인데 그럼 만약 파이도 1000억 개가 다 발행되면 너무 많으니까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 1000억 개 많죠? 그런데 반드시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발행량과 통화량은 다릅니다. 자, 총 발행량은 생성된 코인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통화량, 유통량이죠. 통화량은 파이 사용자의 지갑에 담긴 총 파이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죠. 당연히 유통되는 양이 훨씬 적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채굴된 파이 개수를 숫자로 계산해 본다 하는 그런 끈기 있는 분도 계시던데 사실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는 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소각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기여 비율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현재의 파이 코어 팀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산 방법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예상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가장 쉽게 파이코인의 코인 발행량과 유통량의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개념. 1000억 개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실제 메인넷이 오픈되면서 파이 채굴자에게 할당해야 할 양이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 개다 그러면
그만큼 꺼내서 또 할당해서 쓰고 생태계에서 그게 돌게 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파이 사용자가 추가로 들면 또 그만큼 파이를 또 꺼내서 사용자한테 뿌려주고 이런 개념이죠. 예, 이렇게 파이가 1000억 개 발행량에 대한 얘기는 이에 대한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암호화폐 전문가가 파이코인 발행량이 1000억 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이 사람은 그냥 원론적인 총 발행량을 소스 코드에 적혀 있는 총 발행량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유통량은 달라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발행된 이 코인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마찬가지로 스텔라 루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